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 이 프리고진이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인지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퍼뜨려 가다가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권력에게 된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권력 투쟁에서 프리고진이 완전히 지금 빈대떡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의 통화를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감청을 했는데 정말 푸틴이 정말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6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2대 격파, 트레일러 2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과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물론 병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전과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장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막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군의 공세가 한풀 꺾인 것도 있지만, 저는 러시아군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대공세를 펴기 위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풀 꺾인 러시아군의 공세가 꺾였으니까 이렇게 러시아군 피해가 적은 거죠. 그리고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위스 신용은행이 러시아 정부 자산 190억 달러를 동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 달러를 찾아가서 그 달러를 지금 온라인 거래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현찰 거래로는 사용할 수 있죠. 어쨌든 스위스가 이렇게 러시아를 옥죄는데 동참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람슈타인 회의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들을 주기로 했는데 사실 그거 좀 미적미적하고 있죠. 주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드디어 독일 항구에 하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낮 사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항구에 이렇게 브래들리 장갑차가 하역이 되고 이게 기존의 유럽 주둔하는 미군에 있던 거하고 합해서 토탈 1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렇게 다 취합해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준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신형 소형 무장 드론 18대를 러시아에 비밀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을 이란이 아주 대량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 이란판 바이락타르 TB2라고 하는 이 무인기입니다. 뒤에 이제 비행하는 프로펠러가 달렸고 딱 봐도 이 사이즈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덩치가 커 보이진 않아요. 어쩌면 TB2 터키가 만든 그 베스트셀러 드론이죠. 그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이란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이 공대지 미사일을 날개 한쪽에 2발씩 해서 4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각 1발씩 해서 2발이 맥시멈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이제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을 러시아로 보내주고 러시아 현지에서 이거 18대를 지금 조립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전장에 투입해보고 괜찮으면 더 많이 구입을 하겠죠. 아무튼 이란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의 운명은 우크라이나전의 승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더 많은 무기를 더 빨리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를 하게 되는 이런 최전선이 되죠. 폴란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때 가장 앞장선 나라가 바로 폴란드고 그런데 이 폴란드 운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승패에 달려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지원해라. 왜냐하면
지난 그 람슈타인 회의 지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 줄게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 준다라고 했다가 지금 주기 힘들게 됐다. 또 F-16 전투기 준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협상에 좀 들어가고,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 A4 준다고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스웨덴이 아처 자주포 준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도 세자르 자주포 추가로 준다고 했다가 지금 또 다른 소리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다가 멈칫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휴전설, 이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럽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폴란드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인 의료 봉사자를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지금 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동영상이 찍혔어요. 자, 이 동영상 캡처본인데 여기 지금 밴이 하나 있죠. 밴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 그 민간인을 지금 구호하고 있는, 이 콜렉터럴 데미지로 인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민간인을 구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원안에 있는 이 사람이 미국인 자원봉사자랍니다. 총을 들고 교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구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뭔가 보이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놀랍게도 러시아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날아가서 이 차량을 그대로 명중하고 그 폭발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이고 레이저빔 라이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명중할 때까지 끝까지 레이저를 해당 타겟에 쏘아줘야 돼요. 계속 쏘아주고 그러면 미사일은 이 레이저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쏜 사수가 이 사람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그냥 민간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 한 사람만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 복장인데, 그걸 그냥 때려서 바로 옆에 있는 차량을 때리면 그 폭발로 인해서 다 죽죠.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 러시아가 쿠르드 용병을 동원해서 무인기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샤이드 136 같은 이런 것들을 쿠르드 용병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터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 이 사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가 이 남부 지역의 쿠르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무군이 지금 창설하고 있는 공세 근위대, 이게 주말 동안 7,000명이 추가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2만 명 돌파했다. 그런데 지금 2만 7천 명이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000명씩 해서 한 개 예단에 8개 예단 2만 4천 명이 필요했는데 이게 지금 오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세 근위대 모병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스톱하고 끝내고 이제 부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왜냐?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명 오버돼서 원래 8개 예단을 하려고 했는데 9개 예단을 만들지 그건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충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미니 섬에 기화폭탄 4발을 투하했다. 그리고 피해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 기화폭탄은 수호 25 공격기가 들어가서 투하를 했고, 그리고 또 야혼트 대함 미사일을 또 여기다 때려가지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는 전혀 없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고, 러시아가 카우프카 댐 옆에 있는 저수지를 무단 방류해서 환경적인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에 있는 그 어패류들 다 죽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드니프로강 일대에
자폭 수상 드론을 계속 운용하면서 그 운용을 확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교각, 교량 이런 것들의 기둥을 그냥 들이받아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보급을 좀 두렵게 만드는 이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10개 방면에서 역습을 실시해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격퇴했다라는 전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바흐무트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흐무트 지도 보면 뭐 어제하고 이 영역은 통제 영역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아주 다방면에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세가 제대로 먹히진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 560명의 사망자 중에서 러시아군 이 바흐무트에서만 지금 한 200명 죽었다 이러고 또 다른 격전지는 이 크레미나 그리고 이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도네츠크 시 맞은편의 마린카죠. 그 마린카 지역에서 또 한 절반에서 여기 200명 뭐 나머지 두 개 뭐 한 180명씩 이렇게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 러시아군 최정예 전투부대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선봉부대로 이름을 날렸던 바그너 그룹이 점점 마피아 조직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예비군을 위한 물자를 강탈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노역 강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지휘관을 집단으로 구타하며 러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그너 그룹 대원들이 출신 교도소나 지역, 과거 몸담았던 마피아 그룹별로 세력화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자신을 제51 근위 공수연대에 동원된 예비군이라고 소개한 한 예비군 대원은 최근 도네츠크 전선에서 바그너 그룹에게 겪었던 공포스러운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폭로했는데요. 이 대원은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을 전우나 동료로 보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폭로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 대원들은 전선에서 무리지어 이탈해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로를 습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완전 무장한 채 러시아군 보급 차량들을 에워싸고 식량과 탄약, 동계용 방한 장비 등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폭로자는 도네츠크 전선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바그너 그룹에게 습격을 당했는데요. 그들은 폭로자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부상당한 자신들의 동료를 인근 병원으로 구송하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을 폭로한 인물은 자신과 자신의 소속 부대가 러시아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공수군의 정예 공수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그너 그룹의 급작스런 습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그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문제는 바그너 그룹의 이 같은 범죄 행위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바그너 그룹은 자신들에게 돌격을 강요한 지휘관이 부상당하자 그를 끌고 가 도끼와 소총 개머리판으로 린치를 가해 살해하는가 하면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러시아군의 보급트럭과 보급시설, 행정기관 등을 약탈하는 과감한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는 최근 바그너 그룹의 피해가 극심했던 도네츠크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규군은 물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역시 바그너 그룹에 의해 총격을 받거나 약탈을 당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 모든 국영 미디어와 선전 매체, 밀 블로거들에게 공지 서한을 보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더 이상 바그너 그룹과 그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또 그들과 결탁한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선 후방 지역의 보안 병력을 증강 배치했는데요. 점차 마적단화되고 있는 바그너 그룹,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못지않은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야, 프리고진이 이 망치, 이런 완전히 이 해머를 들고 탈행하는 장교 또는 군인들 잡아다가 망치로 그냥 처형하는 이런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신감을 보였던 게 며칠 전인데
1월부터 러시아군이 보급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지어 가지고 군데군데 서서 러시아군 지나가는 트럭 세우고 약탈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참 황당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공문이 전 미디어, 방송국, 밀 블로거, 저희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공문이 내려갔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 그리고 수로비킨, 전직 총사령관이죠. 이 세 명과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라고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뭐 권력투쟁 대놓고 하는 거죠. 기가 차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게 너무 오만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이렇게 내분이 본격화, 명문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군의 통화를 감청했습니다. 그 결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2월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일선 부대에 2월 총공세 명령을 내렸고,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심지어 자포리자주 일부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2023년 2월을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한 달로 규정하고 일선 부대에 총력전을 지시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2월 1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은 2월 12일 밤 도네츠크 지역의 한 점령군과 러시아 본토에 있는 가족과의 통화를 도청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러시아군이 2월을 결정적인 달로 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화 속 러시아군은 우리가 대량의 군대와 장비를 새로 집결시켰고 이 전력으로 공세를 가하는 2월이 이번 전쟁의 결정적인 달이 될 것이다 라며 이번 달에 우리가 승리하거나 전쟁을 망쳐버리거나 둘 중의 하나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찌되었든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군 장병은 계약병은 물론이고 동원된 군인들도 이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잡혀 있을 것이라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러시아가 이겨서 전쟁이 끝나거나 내가 관에 실려 집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병의 말과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집한 정보, 영국 국방부의 최근 전황 브리핑, 미국 전쟁연구소의 전황 브리핑 등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러시아는 32만에서 34만 명가량의 병력으로 2월 대공세를 진행하고 있고 2월 중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월 12일 프랑스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긴급한 무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서방 세계가 무기 공급을 망설일 경우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최근 바흐무트 등 러시아의 대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언급하며 서방 세계의 우려대로 우크라이나에는 서방 무기를 운용할 인프라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곳에는 서방 무기를 누구보다 잘 운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서방 세계가 무기 공급을 통해 푸틴을 우크라이나에서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푸틴의 침략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의 경고처럼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은 매우 더딘 편인데요. 독일은 전차 공여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이나 지난 다음 주에나 전차병 운용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대규모 무기 조속 지원을 약속했던 나라들도 공여 약속 이행이 늦어져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재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오신트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전략 목표를 축소해 2월 한 달간 대공세를 벌인 뒤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 점령 지역만 장악하고 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결정적인 한 달로 규정한 2월이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중 어느 쪽을 미소짓게 만들지 향후 전황을 보다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화 감청을 했다. 그래서 통화 감청을 해보니까 자신은 예비군인데, 끌려온 예비군인데 내가 집에 가려면 내가 죽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다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난 몇 개월간 특히 최근 작년 12월부터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바흐무트에 어마어마한 거의 인해 전술을 가해서 한 10km 전진했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한다는 겁니다. 32만에서 34만 명을 동원해서 이 푸틴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전쟁 끝내고 싶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여보고, 왜냐 3월이 되면 서방제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는 시기를 놓친다. 그래서 서방제 무기가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무기와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거의 소진하고 있는 이 시기, 여기가 결정적인 기회다. 그리고 이제 3월, 4월에 들어가면 또 라스푸티자가 또 오기 때문에 또 휴식기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월 여기 있는 병력들을 완전히 그냥 휩쓸어서 보내서 이렇게 돈바스 루안스크 주는 거의 지금 다 점령을 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가 도네츠크주, 그리고 자포리자주 남부 지역은 다 확보했는데 이 북부 지역, 그리고 자포리자의 강북쪽, 그리고 헤르손주의 강북쪽은 포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드네프르강 남쪽의 헤르손주, 드네프르강 남쪽과 동쪽의 이 자포리자주, 그리고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이 전역 이렇게 딱 확보를 한 뒤에 휴전 딱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게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제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지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돈이 거의 뭐 백수십조 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니까 미국과 나토 전체의 돈이, 자금이, 무기 또 돈 다 합해서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점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뭔가 여기서 좀 끝내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푸틴은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간에 무기는 지금 없어. 그러면 뭐로 해야 돼? 병력으로 그냥 확 밀어붙여. 그동안 바흐무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그들이 장부상으로 지금 32만, 34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병력,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보고받은 장비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군대를 밀어붙여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만 보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 이만큼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만 내고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는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틴 그런 결심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황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